아, 예, 반갑습니다. 오, 교육수단TV.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특별 방송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소도, 이야, 역시 정말 훌륭한 장소에 왔습니다. 오늘. 대단합니다. 여기 앞에 그 PD님들 쫙 계시고, 진짜 방송국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합니다. 오늘 지난 방송 한번 올라갔는데 조회수도 꽤 나고 핫하던데 오늘 댓글 많이 달렸어요. 그래요? 예전에 막 그 제자들도 올리신 것 같고 반응이 좋던데요. 그래, 학생들보다 학부모들이 더 혹시 제자 중에 많았어요. 학부모가 된 그 제자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보니까 네. 학부모가 돼서 네네네. 이번에 아이가 재수래요? 재수를 한다고. 알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 그 특별 방송은 뭐냐면 저번에 이제 우리 그 구분영 원장님께서 오랜 그 입시 이쪽에 이제 수업과 학교를 한 42년간 하시고 학교 학원을 하시다가 참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의학학 계열, 그죠? 그 다음에 스카이대 이쪽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청취자나 학생 학부모님들 지금 특히 어린 초, 중, 고,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이과 최상인 의학학 계열과 그리고 스카이대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의학학 계열과 스카이대를 간 학생들은 뭔가가 다를 것 같아요. 아이들 자체 성향도 다르겠지만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만 주로 하지만 사실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도 직접 강의를 다 하셨었지 않습니까? 강의를 하고 아이들과 대면을 했을 때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 방송을 해서 이 의학학 계열과 스카이대를 합격한 학생들이 정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원장님이 그동안 이제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오늘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일단 지난 방송에서도 뭐 소개해 드렸지만 레전드 오브 레전드, 정말 레전드이십니다. 뭐 댓글도 뭐 지금 레전드로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소개하시면은 또 자막도 올라가지만 일단 언제 뭐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셔도 되고 제가 소개를 할까요? 그렇죠. 제가 소개를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 원장님이십니다. 현재 그 이천 비상기숙학원, 그죠? 여기 뭐 자막도 나오는데 이천 비상기숙학원의 원장님이시고 EBS 강의를 한 20여 년 동안 쭉 하셨고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최우수 강사였다라는 거 EBS에서 그다음에 강남구청 인터넷 이렇게 쭉 오래 하셨습니다. 자, 오늘 같이 방송 진행한 구본영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손지룡 대표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레옹 씨라고 해야 돼요? 저는 내용이 편합니다. 레옹? 예. 근데 레옹이 좀 발음이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 다 저는 이제 레옹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네. 근데 아까 좀 하나 좀 정정하고 갈 게 있는데 아까 제가 42년간 아이들 접했다고 했는데 자기금 37년. 37년. 올해가 이제 38년째 들어가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옹 씨께서 얘기했듯이 그다음 37년 동안 주로 이제 스카이대나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 그리고 또 학원에 있으면서 이제 올해 시험을 볼 아이들이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얘는 올해는 결과가 좋을 것 같다. 네네네. 이런 아이들을 그동안 참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 아이들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또 차이점이 있고. 근데 공통점은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눈빛이나 말투가 달라져요, 평소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열심히 했었던 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은 만약 100명의 학생이다 그러면은 그 100명의 공부법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다 다른데 네. 거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37년간 이렇게 만나본 네. 스카이대나 의대 합격한 학생들의 공부법, 공부하는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걸 한번 8가지를 뽑아봤어요. 아, 8가지. 네, 8가지.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8가지.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 곁에 가야 된다고 하듯이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스카이대 의대를 가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거부터 할까요?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들. 그 아이들이 이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첫 번째가 복습에 대한 얘기였어요. 복습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 학생들도 복습이 중요하다는 건 모르는 학생들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학생들이 얘기하는 복습이 우리 일반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복습하고 좀 달라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복습하면은 강의를 들어서 강의 내용이나 또는 참고서 내용에 있는 거를 외우는 거를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생들은 그게 아니라 이 강의나 그 참고서 내용이 시험 문제에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그럼 이거를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지식으로 바꾸는 과정, 그걸 복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업한 내용, 강의 내용이나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지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죠. 가공을 하는 거. 이 과정을 복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어떤 식으로 공부 방법을 잡아야 되냐는 걸 얘기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몇 강에 걸쳐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 또 이제 계속 강조할 것이 복습하는 방법인데 기본적인 거는 이 우리가 강의 내용이나 교재 내용을 시험 문제,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지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복습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좀 이렇게 딱 와닿질 않을 거예요. 와닿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까지 복습한 거는 조금 잘못된 방법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복습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로 만드는 거죠. 내 거로 만드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는 시험 공부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거는 그 시험 중에서도 수능 시험이죠. 그럼 그 수능 시험에 맞는 형태로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그래서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답을 쓰게 쓸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과정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들 알고 정말 다들 생각되는 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서 어떻게 또 실천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내용이 하나 내일이 만약 수능이다 그러면 내일이 수능이다. 그럼 수능에서 보는 시험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정 과목을 오늘 전체를 한번 정리할 수 있게 전날 정리할 수 있게 그 준비를 하는 게 시험 준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험을 보면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탕구 두 과목 과목이 많잖아요. 그죠? 그 전체 내용을 바로 시험 전날 쭉 한번 정리하게 만들려면은 요약이 필요한 거죠. 그 요약하는 과정이 수능 전날까지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전날 본 것만 내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야 필요 없어 전날 그냥 자. 근데 이 알고 봤더니 스카이대 의대 간 애들은 전날까지도 전날이 심지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그 시험 보고 나면은 중간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다음 거를 또 정리할 수 있게.
맞습니다, 원장님. 내가 예전에 원장님 저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 경주에서 수능 앞두고 지진 한번 났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또 연기됐잖아요. 재수생들은 그 연기된 그 날짜를 또 활용해서 공부 계획을 짰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 짜는 거죠. 야, 우리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는 뭐 학부모님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시험 전날, 야, 그날 뭐 공부해서 뭐래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의대나 스카이 가는 학생들은 전날까지도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보면 그 전날 그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 방법들이. 근데 그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쭉 이걸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그중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개념서 교재가 있잖아요. 그럼 제일 앞에 목차 있죠. 목차에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이 나오면 그 단원 옆에다가 소단원의 가장 중요한 것들 거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차만 이렇게 쫙 오리거나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 이거 얼마 전에 저 방송했어요. 목차만 가지고도 정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이거 저 얼마 전에 방송도 했었어요, 이거. 그리고요, 원장님. 그리고 이렇게 목차를 가지고 그거를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의대 간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다 그지. 이 패턴을 잡는다고 그러나 어떻게 그 학습 계획을 잡는. 그러니까 학습의 로드맵을 작성을 하는 거죠. 로드맵. 그렇죠. 야,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전날 무슨 공부를 뭘 얼마나 하겠냐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정리된 게 있었던 걸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억에 가장 잘 남다는 거예요. 내일 시험 보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오늘인데 어저께 저녁 때 뭐 먹었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죠. 기억나죠. 반찬 하나하나 생각이 나죠. 근데 3일 전에 저녁, 3일 전 저녁 때 먹긴 먹었는데. 네, 그렇죠. 좀 맛있었던 것만 기억나. 근데 일주일 전에 저녁에는 뭘 먹었냐? 기억 안 나요. 그렇단 말이에요.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시험 전날은 충분히 푹 쉰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내용이 전날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게 정리하는 게 시험 공부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내용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야, 이거 딴 데서 이런 얘기 정말 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원장님은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이 아이들을 봐왔으니까 이런 거를 좀 모니터를 하셨겠죠? 애들한테 물어보시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왔던 내용이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거라는 거야.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진짜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라고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착각. 그러니까 내 주변에 다른 내 친구가 성적이 좋아요. 그럼 걔가 공부하는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게 나한테도 맞는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한테 편한 방법, 편한 방법이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편한 방법이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아니라 이게 진짜 현재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진짜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 방법대로 공부를 했으면은 시험 점수가 올라가야 되죠. 그죠? 나에게 맞았다면. 맞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아니죠. 그냥 편한 공부 방법이죠. 쉬운. 그렇구나. 그러면은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은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라고 한 것들이 사실은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편한 공부 방법을 찾은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자기 위안적인 요소가 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을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 성적이 점수가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건 확실한 게 현재 하는 공부법은 나한테 맞는 공부법이 아니다라고 보면은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거,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근데 나중에 이제 2부나 3부를 통해서 원장님이 그 스터드 플래너라든지 뭐 인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특히 그 인강 공부법에서 네네네. 자세하게 그 얘기를 네네. 그때 그때 하십니다. 일단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다. 근데 찾았어. 아이가 공부를 했어.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그 방법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술대 올려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그러면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다. 이 내용은 저희가 2부, 3부 계속 준비한 데 있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네 번째는 그 의문이 생기는 부분. 네. 그 부분은 꼭 해결하고 넘어간다. 네. 근데 여기서 꼭 덧붙였던 말들이 뭐냐면은 실제 이렇게 뭐 과목에 관계없이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네. 실제 그 교과 내용이 수능에 100% 다 출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학교 시험보다는 네. 수능이란 걸 갖고 봤을 때 네. 평균적으로 보면은 국어, 수학, 영어, 탕구 과목해서 그 네. 교과서에 내용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우각이니까 말 편하게 지우각을 하면 지우각 고등학교도 보면 지우각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럼 그 내용 중에 실제 수능에 나오는 부분은 네. 지우각은 약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 중에 40% 정도는 수능에서 네. 그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93년도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그 올해까지 네. 교과서 내용 중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그럼 올해 나오면 어떡하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서로 뭐 네. 그동안 안 냈으면 안 냈겠지. 각자의 길로 가자는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먼저 이 수능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네.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반드시 네.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교과 내용 전체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 스카이대나 의대 합격한 학생들은 먼저 네. 이 교과 내용을 중에서도 어떤 것이 실제 수능에 출제됐었고 출제의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반 학생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기출문제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빈출이 높고 그렇죠. 그동안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볼 때 하나 주의할 것은 우리나라가 교과 과정이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교과 과정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제외하고 쭉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늘 출제된 내용이 계속해 출제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나온 건 계속 안 나오고.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부익부 빈익된 현상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능에서 자주 출제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내가 완전히 이해를 못했다. 의문이 생겼다는 건 완전히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완전 고급 스킬인데요, 원장님. 이거 제가 맨 처음에 의문이 생겨. 난 이거 자기 푼 거 오답을 얘기하는 건가 그거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 반전인 것 같다. 역시 의대와 스카이대를 합격한 학생들은 일단 빈출부터 점검하면서 그렇죠. 올해 이게 계속 그동안 안 나왔었는데 이거 요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영악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저렇게까지 생각할 줄 몰랐어요. 역시 그냥 의대는 그냥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 갈 성적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인데 무턱대고 공부하는 거하고 보면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이건 엄청난 차이가 생기겠죠. 많아요. 그렇게 하는 애들은. 무턱대고 진짜 무식하게 하는.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는 거. 네.